네, 오늘 오후 8시와 내일 오후 8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8시에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거기 가면 맨날 뭐 회원 모집만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와봤으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공부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러 오셔가지고 많은 걸 배워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상담들을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상 채팅 올라온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CC 스틸이라고 하는 기업을 매수를 하셨는데 14,400원에 10%를 매수하셨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응 정리할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데일리 방송의 시청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닉네임을 아는 건 아닌데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 그래요. 매수한 가격이 14,400원이면 차트를 바로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다들 알 겁니다. 이런 자리에 사는 것 자체가 되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자리 사는 것은요, 정말 고수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고수들이 했다고 하면요, 고수니까 상담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못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지만요. 어떤 걸 생각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거의 뭐 저기 뭐 제일 꼭대기에 샀기 때문에 사실 차트를 보면서 호가를 보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빨리 나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기준을 정해드린다면은 별거 아닙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 분들 대부분 차트를 좀 보실 줄 안다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저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된다는 거 다들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13,7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나가시고 다시는 이런 거 사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AP 시스템이 올라와 있습니다. AP 시스템을 21,000원에 10%를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기업만 본다면요, 실적이 좋으나 주가는 떨어져 있는 기업이죠. 제가 안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골치 아픈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기업이죠. 실적이 좋은데 주가도 올라가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되면 그건 좀 골치가 아파요. 근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져 있는 기업은요, 저평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항상 저평가주 찾고 싶다, 저평가주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서 실적이 좋으나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사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게 저평가주의 기본이고요. 이거는 사실 피터 린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짐 로저스, 워렌 버핏 등등들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시는 투자의 고수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좋으나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저평가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시스템은 사실은 사는 게 맞는 거죠. 자, 근데 사놓고 뭐 어때요? 주가가 내가 산 거보다 더 떨어지니까 무섭고 대응이 필요하고 겁나고 이런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샀으면은 이런 거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버리는 겁니다. 언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은 35,000원, 4만원대까지 이렇게 지가 횡보했던 자리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4만원까지가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범위가 넓어지죠. 그만큼 수익률은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000원에 매수하셨지만 저는 밑으로 더 내려갔을 때 오히려 14,000원, 13,000원, 만원, 7,000원, 5,000원, 3,000원이 돼도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거기까지 내려간다면 저는 거의 비중을 90%에서 100%까지 늘려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 AP 시스템을 5,000원에 준다면 저는 진짜로 사고 싶어요. 환장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겁내지 마라. 어차피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내려가는 것은 사서 모으고 안 좋은 기업이 내려갔을 때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대응할 거 없다. 15,000원 되면은 추가 매수 하시고 비중을 15,000원대에서 15,000원 이하에서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많이 사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컴투스가 올라와 있네요. 게임 관련주인데요. 97,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97,000원에 비중 10%. 사실 97,000원에 매수하셨던 이유는 아마 전저점이기 때문에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매수하시게 된다면 방법은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사실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차트 대응을 하실 때 아까 AP 시스템도 사실은 그런 자리였거든요. 저점인가 싶어서 21,000원에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라인 같거든요. 지금까지 21,000원 이후로 안 빠졌으니까 여기는 사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컴투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컴투스도 얘가 지금까지 보니까 9만원, 97,000원, 95,000원 여기 이하로는 잘 안 빠졌어. 그러니까 내가 저기는 바닥일 수 있으니까 지지라인이니까 사봐야 되겠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지라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시는 분들이 지지라인에 사놓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대응도 못하고 가만히 물려있기만 하는 거예요. 지지라인 저점에 사셨으면요, 거기가 아닐시 빨리 빠져나오는 손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생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지라인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서 손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는 지지라인 매매하실 때는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고 게임 관련주는 7만 원대 제 생각에는 지수가 이번에 만약에 진짜로 빠진다면 게임 관련주는 하락폭이 좀 커요. 딴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실적이 줄고 있고 회사가 좀 힘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고점에서 횡보했던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때까지 물려 있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처음부터 손절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손절 안 한 자기 탓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만 원까지 물려 있다가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65,00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신규 상장도 제가 진짜 상담을 안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진심으로요. 정말로요. 제발요. 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사시네요. 이 기업은요, 디오라는 회사는 SM 스튜디오 이 산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SM도 보면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플랫폼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특수효과로 수요이익을 좀 많이 본 기업이고요. 영업이익은 잘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비싼지 싼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실적이 좋아서 상장이 된 건지 실적이 좋은 거를 다 반영해서 상장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적이 좋은 걸 반영이 안 된 채로 상장이 된 건지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찌됐든 상장한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비싸게 상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바닥도 아니고 저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다. 지켜보면서 시장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자리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법정 같은 거 보면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이게 진짜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상태로 가만히 그냥 지켜보게 되는 그런 상태. 딱 그런 거예요.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태인데 그걸 사셨으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서 고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이 안 사도 되는 걸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지수가 올라갈 때 얼만큼 올라갈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좀 장이 좋을 때 외면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이 안 좋거나 제가 생각했던 어떤 하락폭이 생긴다면 지수 하락이 생긴다면 얘는 오히려 45,000원, 5만원까지 갑자기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뛰어오르는 뭐 기후가 발생이 된다면은 바로 4, 5만 원대 저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역시나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딱히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가 없고요. 그대로 홀딩은 하되 반등 시 4, 5만 원대 매도를 하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저기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저기 34,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34,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20% 매수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하셨어요. 괜찮을까요? 뭐 안 괜찮을 게 뭔데요? GS 리테일이라는 기업이 안 괜찮을 게 뭔가 저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되게 뭐 의미심장한데요. 뭐가 괜찮을까요? 뭐 안 괜찮을까요?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실적이 지금 조금 안 좋아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뭐 지금 뭐 영업이익이 뭐 둔화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래 주가가 떨어져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역별이니까 사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뭐 과징금 두드려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과징금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200억 원 정도 243억의 과징금을 두드려 맞았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안 좋은 게 맞네요. 그죠? 안 좋으면 하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야죠. 주가가. 바닥을 찍어야죠. 정말 완전히 우리 말 그대로 초전 박살이 나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주가는 내려가고 있으나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나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얘만 내려왔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 지금 시장에 안 내려온 종목이 뭐가 있죠? 그러면 지수가 내려오면서 얘도 같이 내려왔고 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안 좋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제가 좋다고 하는 기업들은 아마 계속 그런 이야기들밖에 안 나오는 기업일 거예요. 뭐 아모레퍼시픽도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죠. GS 리테일도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죠. 제가 좋다고 하는 기업들 몇몇 개 기업들 보면요. 계속 세간이 안 좋다고 그래요. 저는 컨텐츠 관련주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CJ ENM도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또
안 좋다고 하죠. 저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지수가 안 좋아서 내려왔는데 그거를 마치 기업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안 좋아서 내려온 것 마냥 포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이런 기업들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내려갔다고 뭐 편의점을 철수하거나 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가는 기업이 잘하고 안 하고에 상관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라는 건데 쌀 때가 언젠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비쌀 때가 언젠지. 세상이 좋다고 할 때 제일 비싸다라고 했죠. 쌀 때는 언제일까요? 세상이 안 좋다고 할 때가 제일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차피 물려 있을 거라고 한다면은 저 삼성전자 물려 있느니 이거 물려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돈 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 그러니까 공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뭐 가져가는데 별 의미가 없다, 뭐 걱정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대로 홀딩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싸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더 많이 빠졌을 때 지수가 자리를 잡았을 때이기 때문에 시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가 어디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점, 그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